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서 아마 8월 5일 떠올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블랙 먼데이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계속 연달아 급락이 지속됐으면 또 우리가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걱정은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를 두고 그 미묘한 경계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혼조 마감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담아서 앞으로의 전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일단 나스닥과 S&P 500은 파란불이지만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다우가 마감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다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됐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냐 둔화냐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가치주들 특히 다우지수에서는 일부 볼만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6% 하락했고요. ASML이 4%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주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여러분의 기억에서 조금 잊혀졌을 법한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티커 AI를 쓰고 있는 C3.AI라는 종목이 현재 시간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향 어떤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가 4%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트리거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뉴스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만큼 올랐던 건 어제 그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우리는 오른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나마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지금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역시나 이번 주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마 금요일까지 지속될 고민입니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관련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게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7월의 구인 건수 확인을 해본 겁니다. 767만 건이 나왔고요. 3년 반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81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하락했고 예상치보다도 많이 밑도는 그런 성적표가 나온 거죠.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저다라고 얘기를 크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구인 건수는 고용 건수에 선행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둔화는 좀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게 시중에 어떤 거래되는 지표 중에 하나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락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3.76%까지 금리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이틀간의 움직임은 약간은 또다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둔화는 확실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기 얘기할 때 요거 또 빠질 수가 없죠. 유가 오늘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70달러 선을 지켜줬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68달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뭔가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경기 안 좋대 그리고 금리 떨어진대라고 하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방 베팅 그러니까 투기성 자금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할 때쯤이
항상 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나마 경기 쪽에서 긍정적인 자료가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던 거 하나가 걸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10년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정상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서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히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둘 다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역전이 정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떨어지는 거 그 자체로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는 인정해야 된다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둔화와 침체는 정말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소프트 랜딩하고 금방 올라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방향성은 모두가 생각하는 건 아래쪽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볼까요? 이럴 때 또 그림 한번 그려봐야죠. S&P 500 지수의 어떤 지지선들을 체크해본 그런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이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충격, 뭐 공황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지선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4,77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00인데 4,770의 지지선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될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쭉 여기까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빅스 지수에서 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빅스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한 번에 크게 확대가 되면 몇 달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최근까지는 사실 틀린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시장이 V자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이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최근에 월봉상으로 빅스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 빅스 지수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어떤 그 끝을 굳이 지금부터 염두에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뭐 대선까지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방어적인 관점도 당분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들을 그럼 누가 도대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역시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결국 또 연준을 향하게 됩니다. 간밤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이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활동의 정체 그리고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도 뭐 위커, 컨슈머 스펜딩, 매니팩처링 전반적으로 뭐 슬로우가 퍼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원래 5개였는데 9개까지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곳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실었고요. 그리고 고용주들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지금 선택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준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게 뭐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건 금리 인하가 정말 머지 않았다. 혹은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게 조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2%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프트 랜딩을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은 진짜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준이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지지한다는 건 시장에 오늘 같은 어떤 좀 안도감을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매파로 평가받는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뭐 인플레이션 2%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조금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매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고민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치가 거의 뭐 5대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5bp 할 것이냐 아니면 50bp B컷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bp B컷 해놓고 시장 분위기 보고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놓고 그 다음부터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25bp 천천히 가는 게 또 조정을 더 길게 만들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핀비즈 테이블 보시면 그래도 어제보단 낫죠. 일단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 커다란 세 개 종목이 빠졌던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빠진 걸 보면 M7 거의 다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AMD 올랐고요. 퀄컴 올랐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키포인트는 브로드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0.87%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저희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가늠자를 좀 제시해 주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일반적으로 쭉 봤을 때도 그린라이트가 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부터 일단 체크해 봐야겠죠. 제가 일부러 차트를 조금 지지선 이런 일평균 이 선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저점이었더라라는 그런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서 간밤에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려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정도면 좀 살만한가라는 분위기도 확실히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 이외에 AMD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흔히 십자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엔비디아, AMD, 반도체주 다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이쯤이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움직임 잘 보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뭐 그렇게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말씀드렸죠. 오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반도체랑 엔비디아만 보다가 다른데 뭐 볼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게 그나마 애플과 테슬라인데 애플은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밀려나는 것 같고요. 오히려 테슬라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도 당분간은 테슬라를 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 꼽자면 이렇게 고민될 때 선택지 방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선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저쪽도 수혜가 되는 양쪽의 사이드의 수혜주가 방산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산 ETF도 최근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래서 급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ETF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 RTX 같은 미국의 방산주들이 일제히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상승 기대 방산 쪽으로 한번 고민되실 때는 고민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